너 문제야. 이런 부분들이 엄마를 안 닮고 아빠를 닮아서 나를 안 닮고 배우자를 닮아서 얘는 이런 부분이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와 진짜 얘는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네. 얘는 엄마랑 정말 닮았네. 이렇게 싶은 아이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자녀로서 자란 세월들 있잖아요. 네. 많이 닮은 외형이 닮은 부분도 있고 제 내면이 닮은 부모도 있는데 가족의 관점에서 보면 오른쪽 팬은 아버지가 왼쪽 팬은 어머니가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줘서 저희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마음의 조절력과 기질에 대한 부분인데 기질 조절력,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어떤 대화 방식이나 양육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기질을 조절해낸다라고 하는 건 네. 이제 이런 상태를 의미해요. 공부하기 너무 싫지만 해야 될 일이니까 해야지. 싫은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화가 나지만 화도 감당하면서 지금 해야 될 일도 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조절해낸 어떤 어른스러운 상태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기 싫은 마음이 없어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공부가 너무 좋아. 이렇게 된 상태를 만드는 게 마음을 발달시키거나 기질에 대한 조절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지만 하는 게 조절하는 거죠. 혹은 너무 어려워서 화가 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할 일이니까 하는 게 조절된 상태인 거예요. 큰아이가 운동선수인데 훌륭한 운동선수는 아니거든요. 성취가 막 좋은 운동선수는 아닌데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요. 보통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는데 아이가 성과가 좋지 않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네. 한편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 되게 대견하기도 한 게 사람이 잘할 때는 더 열심히 하기가 쉬워요. 잘하니까. 못할 땐 열심히 하기 쉽지 않아요. 더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저희 큰아들에게 되게 자부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잘하지 못하더라도 항상 자기가 좀 더 열심히 해보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저희 큰아이가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대범함이기도 하고 용감함이기도 하고 되게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아이들을 다룰 때에도 이 마음 조절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하기 싫은 일을 한다면 그것은 조절해내고 있는 것이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죠. 대부분 공부에 대해 저희가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회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사회에서 얘기를 해요. 이런 학습기를 사용한다면 혹은 우리 학원에 온다면 혹은 우리의 이 학습지로 한다면 아이들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근데 다 공부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가 의무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부담이고 또 내가 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절력을 길러주는 데에서의 저희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은 조절한다라는 것이 즐겁게 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 한 가지 알아야 할 것 같고 아이들의 기질이나 이런 마음에서의 조절력은 어쨌든 이 초등학교 시기에 자연스럽게 뇌가 발달되어지면서 아이들이 갖게 되어지는 능력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아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피아노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피아노를 배우러 가려고 하니까 건반도 너무 많고 이제 새로운 곳에 선생님하고 만나야 되니까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부모에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나 피아노 학원 가고 싶긴 한데 가기 싫기도 해. 나 피아노 배우기 싫어. 분명히 아이가 배우고 싶다고 말을 해서 피아노 학원까지 갔는데 아이가 나 가기 싫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 우리 아이가 갖는 이런 위험을 피하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 혹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조절시키고 싶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들어가서 피아노 좀 쳐보고 오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별일 아니니까 해보자. 가서 한번 해보고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아이예요. 피아노 학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낯선 장소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떨리고 걱정이 돼요. 근데 엄마가 뭐 이런 것 가지고 긴장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떨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아이는 더 긴장되어질까요? 긴장이 좀 풀어질까요? 저것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질을 조절시킬 때 제일 중요한 건 안심되는 상태로 만드는 게 포인트예요. 아이를 더 긴장되게 하거나 더 흥분되게 하거나 혹은 더 무기력에 빠지거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심하는 상태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낯선 거 해보려고 하면 다 좀 긴장되지 뭐. 엄마도 뭔가 처음 할 땐 좀 다 떨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가 하지 않아야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고 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는데 첫 마디를 좀 다르게 갖자는 거예요. 뭐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해가 아니라 그래 뭔가 시작하려면 좀 긴장될 수 있지. 오늘 한번 해보고 결정하자. 어차피 그래도 우리 하기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들어가만 보자. 첫 마디만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행동은 좀 우리가 다르게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마음은 이해되어지지만 너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게 기질의 조절력을 높여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아이들의 마음은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지거든요. 어쨌든 우리의 뇌는 각자의 머릿속에 있지만 이 뇌는 어쨌든 환경 속에서 발달하는 거기 때문에 뇌과학자들이 상당히 좀 제가 시인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학자가 마음의 발달이란 책의 초반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요. 아이들의 뇌는 계속 부모하고의 상호작용이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데, 만들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아이의 뇌를 아이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뇌를 나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고 부모하고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면, 뇌는 사실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져 있지만 그 뇌의 기능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실 저희가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 뭔가 이런 충만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저희 이제 팀장님과 저도 이런 대화로 네. 연결되어진 거죠. 저희 뇌가 네. 원하는 방향에서. 그런 태도로 아이들을 본다면 저희가 너무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문제야, 이런 부분들이 엄마를 안 닮고 아빠를 닮아서 나를 안 닮고 배우자를 닮아서 얘는 이런 분이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와, 진짜 얘는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얘는 엄마랑 정말 닮았네, 이렇게 싶은 아이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자녀로서 자란 세월들이 있잖아요. 많이 닮은, 외형이 닮은 부분도 있고 제 내면이 닮은 부모도 있는데, 가족의 관점에서 보면 오른쪽 팬은 아버지가, 왼쪽 팬은 어머니가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줘서 저희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저는 어떤 부분에서는 아빠를 닮고 어떤 부분에서는 엄마를 닮았는데, 이 두 부분이 제 안에 조화를 이루려면, 어쨌든 저희들은 다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니까 이 부분이 조화를 이루려면 아이에게 있는 나의 배우자의 모습이 있잖아요. 내 아이에게 있는 나의 배우자의 모습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죠. 예를 들면 너에게 있는 너의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좋아해야 되는 거죠. 너 안에 있는 너의 아버지의 모습을 사랑하고 너 안에 있는 너의 어머니의 모습을 사랑하는 거, 이 부분에서 아이들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는 밑거름이 돼요. 그 부분이 자존감의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본질이네요. 자신이 온 곳에 대한 것에 인정받음. 저희는 약간 아들 셋이니까 이게 이제 군대 동기 같은 느낌으로 살아요. 저희 같이 공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다섯 가족이라. 애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의 이 장점을 칭찬해줘야 되는데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남편 때문에 칭찬하기가 싫어. 핵심을 말씀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아이들을 좋아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먼저 내가 나를 좋아해야지 돼요. 내가 나의 부분들이 좋아야 아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부분도 사랑하게 돼요. 그럼 벌써 자존감에 반은 갖게 되어진 거죠. 나를 좋아하게 되면, 대체로 나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건 나를 이상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장점도 나의 것으로, 나의 단점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통합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배우자의 부정적인 부분들에 확증 편향하지 않고 긍정적인 부분들도 좀 같이 생각해보면 사실 사람이 나쁜 것만 있진 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나쁜 건 좋은 것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나쁜 거를 단면만 보지 않고 또 입체적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근데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나쁜 부분 단면만 보면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의 물체로 보는 거죠. 방구를 너무 잘 껴서 매너가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 볼 수 있잖아요, 보통. 아무리 그래도 맨날 뿡뿡 끼고 나를 여자를 안 보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것의 장점은 어떻게 또 그 사람이 나를 별로 불편해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막 방구를 뿡뿡 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대부분 대범하고 낙천적이에요. 남에게 많이 요구하는 게 없어요.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없이 부정적인 볼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감정이 없나. 되게 이성적이고, 한 번은 제가 좋은 자리에 초대받아서 위촉장을 받을 일이 있었어요. 장관님이 주시는 위촉장을 받는 거니까 전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받아왔거든요. 사진 찍어서 남편에게 딱 보여주는 남편의 첫 마디가 네가 제일 장래였어요. 되게 멋있었네, 뭐 좋았네, 유명한 사람도 아니, 이게 아니라 네가 제일 작네. 특히 이제 이 AI 같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사실을 기반으로 한 생각만 하는 이 남편과 살면서의 좋은 점은, 저는 사실 되게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저희가 어쨌든 계속 멈추지 않는 성장,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이상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의 어떤 좀 떨어진 현실감, 이런 부분들을 남편을 보면서 되게 많은 정보들을 얻어요. 현실적인 정보들이 얻고 보완하는 것들에 상당히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늘 상상하고 꿈꾸고 이러다 보니 물리적
경제적으로의 정확한 부분들이 좀 떨어져요. 예를 들어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확도가 되게 좀 떨어지는데 저희 남편은 항상 예측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1시에 들어올 거야. 그러면 정말 1시에 와 있어요. 근데 전 1시쯤 도착할 거라고 말하면 항상 1시 반에 가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예측하기 힘든 사람인데 배우자까지 예측하기 힘든 사람이면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그러네요. 일상이. 그런 부분에서의 그의 이런 어떤 단조로움과 이런 그 정서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네. 좀 좋은 부분들도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방송을 꼭 남편분이 들으셨으면. 맨날 얘기해 아이들과도 이런 대화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다. 큰아이한테도 너가 어떤 운동에서의 성적들 부분에서 너가 속상할 수 있지만 엄마는 너가 늘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거 혹은 성과와 상관없이 너가 성장하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그냥 직접적으로 되게 많이 해요. 일주일에 3번 할 것 같아요. 큰아들하고 사람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저희 막내가 이제 그렇게 수학 문제 풀면서 눈이 안 보인다고 할 정도로 때를 많이 쓰는 아이잖아요. 수학책을 이제 한 권 다 풀었어요. 울면서 한 권 다 풀었는데 그런 얘기도 가족들과 되게 많이 얘기해요. 아침 먹는 시간에 오늘도 이제 큰아이한테 민겸이가 드디어 수학 문제집 한 권 다 풀고 2번째 권으로 넘어갔어. 힘들어 하는데도 그래도 한 권 다 끝내니까 너무 기특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는 데에서 막 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너희 아빠 이런 점은 좋은 것 같다라든지 저희 남편도 해요. 어머니랑 이제 어디를 다녀왔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혜연이는 이런 부분 참 좋은 점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자기가 들어서 뭐 어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런 대화 자체를 일상에서 가져가는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잘한 부분이나 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들 얘기하는 거. 부정적인 얘기는 가서 많이 듣잖아요. 성적표로도 보고 댓글로도 보고 저희가 스스로도 많이 비난하며 살잖아요. 어쨌든 더 채찍질을 하면서 없는 얘기 지어내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의 좋은 부분들을 서로 대화 나누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일을 하는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엄마이기 때문에 일을 되게 조절하기도 하거든요. 이 균형이 항상 늘 딜레마예요. 일이 좀 많은 시기가 있고 그럼 아이들을 좀 소홀하게 보게 되어지고 아이들을 소홀하게 보게 되어지면 저를 되게 비난하게 돼요. 왜냐면 전 엄마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좀 더 집중하게 되면 일을 좀 덜 하게 되어지고 그럼 또 저를 또 비난하게 돼요. 일을 덜 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나와 내 일과 육아 이 3가지를 되게 균형을 잘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계속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지키는 제 규칙들이 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갈 때 안아주고 학교에서 돌아와서 만날 때 안아주고 자기 전에 안아주고 이렇게 4번의 포옹을 하는 건 이제 육아에서 제가 지키는 이제 최소한의 규칙이에요. 근데 이 부분 기본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것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입만 열면 틀어지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칭찬으로 시작했다가 그런데 하고 끝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는 차라리 그냥 안아주거나 이런 스킨십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부분들이 더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체로 그런 데라고 부모가 붙이게 되는 거 아이들에게. 하지만 이렇게 붙이게 되어지는 것도 그 안엔 아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하는 거라면 좀 더 사랑만 표현하는 게 나으니까 의도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차라리 말을 좀 줄이고 안아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이죠. 왜 난 이렇게 늘 최선을 다하고 살까? 인생을 80으로 보면 이제 중간 어떤 변곡점을 넘어섰거든요. 40대까지는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에 어려움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부분들이 가능했고 근데 40이 넘어가고 또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최선을 무언가에 다하는 것들이 다른 부분에서 가져다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체력을 가져다 쓰는 걸 수도 있고 행복을 가져다 쓰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분의 균형을 맞추는 부분들이 이제 요즘엔 저의 화두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중년의 시기에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 사춘기 아이와 갱년기 부모 이런 것처럼 이런 시기에 내가 어떻게 나를 잘 유지하면서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에요. 잘 살고 있다고 하기에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부분이 있어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요즘 항상 과부하에 걸리고 사람이 과부에 걸리면 항상 멈추게 되어지니까 조금씩 쉬는 게 낫지 완전히 멈춰지는 것보다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가 이제 요즘에 제 되게 중요한 물론 항상 고민한 주제긴 한데 저글링을 하는데 어떻게 공을 놓치지 않을까 너무 많은 공이 제 손에 있으면 어떤 걸 먼저 내려놓을까 이런 사실 뭔가를 시도하는 건 되게 기쁜 일이거든요. 근데 내가 시도하고 유지해봤던 것들을 내려놓는 일은 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어른들의 어떤 삶에서 저희가 이제 아이가 늘어나거나 혹은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거나 하면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어떤 한계로 인해서 이제
이제 좀 내려놔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보통은 내 우선순위의 가장 마지막 것부터 내려놓게 돼요. 제일 나에게 덜 가치 있는 것, 혹은 내려놓더라도 좀 덜 아쉬운 것부터 내려놓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가 절대 움켜쥐고 놓지 않게 되어지거든요. 이게 자아실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이제 50에 가까워지니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